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재보궐선거 다음 주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고요. 정확히 일주일 남았네요. 여야 후보와 선거 캠프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서울시장 후보들은 2차 TV 토론에서 정말 격돌했죠. 고성도 갈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여야 선거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캠프 쪽입니다.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저 어제 그 2차 토론,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쪽 승리라고 보십니까? 뭐 토론이 어떤 승리를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요. 예. 어제도 뭐 초지일관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네. 그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토론을 지속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에서 뭐 더 이상 추가로 내놓는 의혹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롭게 내놓을 해명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뭐 의혹 반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제 그렇습니다. 뭐 보름 이상 지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예. 예, 국민들의 판단은 뭐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요. 예.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선거를 승리해서 이끈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확실히 판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도 저 오 위원장님 한번 평점을 좀 줘보시면 어떻습니까? 두 후보한테 어제 토론. 예. 오세훈 후보는 지속적으로 보셨겠지만 예. 서울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내곡동 땅 문제로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어제 특히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책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일반 방송에서 부여된 자유로운 토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정책 토론에 대한 그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내곡동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한 것은 예. 시민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유쾌한 토론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저 100점 만점으로 주신다면 오세훈 후보 몇 점입니까? 점수로는 뭐 네.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박 후보는 뭐 자고 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네. 오 후보께서는 지독한 모함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지독한 모함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내곡동 땅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오세훈 후보가 예. 투기를 했냐 안 했냐, 또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냐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근데 뭐 측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또 무슨 뭐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거짓말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 사실관계를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자꾸 프레임으로 이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예. 저희로서는 이런 야비한 시도에 발려들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민주당이 증인을 내세우고 싶다면 네. 오세훈 후보가 시장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저 지금 명확한 증거는 사실 저 엊그제 오세훈 후보께서요 측에서 그 네. 이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공사 네. 그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나온 걸 보면 사실 근데 이제 딱 그 이페인이 한 명만 거기 사인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봐서도 아직 사실 이걸 명확하게 지금 오세훈 후보 쪽에서도 뭐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라고 지금 입증된 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예. 자꾸 이제 그 측량한 곳에 갔다 안 갔다가 뭐가 중요한 거죠? 그 측량할 때 갔으면 그 땅이 오세훈 후보 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서울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느냐, 예. 아니면은 뭐 거기에 권한 남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그 처갓집 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들어가게 했느냐, 예. 뭐 이런 것이 쟁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그 처갓집에 내 그 처 부인이 1970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40년 뒤에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가 그것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오세훈 후보가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문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예비 지정을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국가의 정부 시책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이 지구 지정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요. 사실 초반에 이제 이 내곡동땅 관련 얘기 나왔을 때 좀 빌미를 좀 준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말을 이제 기억에 의해서 실수한 것은 그 노무현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수정을 해서 정정을 했고요. 그거 말고는 거짓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예전의 기억들을 유추하면서 본인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거 한 개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뭐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까 이 선거가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와 부동산 대란으로부터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자영업 소상공인들 분노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내곡동만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민주당에서는 또 특히 차기 당권 주자죠 홍익표 의원이 또 기억 앞에 겸손하다 뭐 이런 오세훈 후보의 말을 또 이제 가지고 이거 사실상 자백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프레임 안에 오 후보를 가둬두려고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고요. 그 기억 앞에 겸손하다는 말은 오세훈 후보가 최초의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을 내놨다가 앞서 말씀드리고 혼선을 빚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의 뜻으로 드린 말씀이지 이게 무슨 자백이니 뭐니 이런 말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오세훈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또 저도 서울시장 경선에 나간 사람으로 보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코로나19의 그 이후에 우리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그 삶을 바꿔낼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오신환 위원장님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공세가 저 거짓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러면 표심 민심에 영향을 좀 주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선거에서. 지금 뭐 표심을 읽을 수 있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격차는 뭐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박영선 후보 측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네거티브 흑색 선전 이 정책 선거를 배제한 이런 선거 프레임에 시민들이 오히려 염증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 운동 방식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또 박영선 후보 측 그 도쿄 주택 관련해서도 의혹을 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도쿄 그 부동산 아파트 문제 갖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냥 SNS 상에서 그런 논쟁이 있는 거지. 저희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논평, 당의 논평이 나간 측면은 있는데 후보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서 얘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1차 토론이나 어제 성관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초질관 그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땅 문제만 이야기하고 오세훈 후보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저 서울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의 공약 좀 보죠. 좋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 내에 뭐 신속하게 규제 풀고 그리고 뭐 1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중요한 문제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고, 예. 특히 지금 서울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그런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세훈 후보는 5년간 민간주택 그리고 활성화를 통해서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고요. 말씀하신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예. 조속히 이 공급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고도 제한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동안 박원순 시정 때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을 다 해제했던 것들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민간 시장이 93%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틀어막고 있었고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 공급의 이 균형추가 맞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피디하게 이런 공급을 확대해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공기업은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예. 공공만을 외쳤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공주택이 6에서 7% 정도 공급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예.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5년 동안 재임 시절에 22%까지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어요. 예. 이것으로만 봐도 민간 시장을 활성화할 때 민간의 공공기여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말로만 서민들, 청년들 얘기했지 오히려 실제 정책으로서는 거꾸로 간 것이다. 이런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인저리 타임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54번 50원 1문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환 위원장님. 자, 그러면요. 이제 박영선 후보도 좀 비슷하게 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좀 공약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공공주도를 주장했는데 이제 예.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다른 것을 느끼고 예. 이제 민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엔 박영선 후보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선거에는 철칙이 있는데 예. 출마 선언문에 처음 본인이 얘기했던 것 그것을 중간에 계속 바꾸게 되면 그 팀은 지게 돼 있습니다. LH 투기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같은 이런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 그런 막 터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요. 저는 변창흠 장관이 지금 현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주도한 그 공공주도 재개발을 이제 앞세웠다가 이 민심이 잘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선거에는 저는 뭐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짧게요. 오세훈 후보가 왜 당선돼야 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세훈 후보는 그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시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진실 규명을 끝까지 해야 하고 또 피해자에게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부여한 정당에게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2차 가해, 3차 가해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공정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LH 땅 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신환 오세훈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